통일치기 공학 11주차 미래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11주차 인공지능에 대한 주제를 듣고서는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기능이란 먼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 기술의 한 분야로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 기술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과학의 다른 분야와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많은 관련을 맺고 있고, 특히 현대에서 정보 기술의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적 요소를 도입하여 그 분야의 문제풀이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학습은 지식의 회등 능력이고, 이해는 패턴의 인식, 지식은 지식을 이용한 능력, 추론은 유추 능력, 총 4가지가 인공지능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변에 잘 몰랐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영화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하나 조사해봤는데 인공지능 소재의 영화인 엑스마키나라는 올해 1월달에 개봉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들 많이 아시는 아이언맨이나 어벤져스 같은 영화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인공지능의 소재인 영화입니다. So how does a programmer get to be meeting the CEO? I won a competition. The president can't get Mr. Garrick on the phone. You got the golden ticket. It's good to meet you, Nick.
flirt with me. Please think about me. If you lie, I will know. No. But Maybe she's pretending to like you. Well, why would she do that? do you think I might be switched off? It's not up to you. Why is it up to anyone? You shouldn't trust Nathan. You shouldn't trust anything he says. I think it's the next model that's going to be the real breakthrough. Well, what do you do with the old one? You have to help me. One day the AIs will look back on us. Upright apes, all set for extinction. It's strange to meet something that hates you. What will you do with Ava? 이 영화는 이 영화를 보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봇으로 인간의 감정을 실험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공지능의 활용인데, 인공지능의 활용에는 되게 많았는데 제가 보고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인공지능으로 이제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인상적이어서 한번 인공지능이 이제 모차르트보다 더 빨리 작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먼저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의 순서화된 절차를 말하는데,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어떻게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며 얻어진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출력해 표시하는지 등에 대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 알고리즘을 사람이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이 사람이 해야 하는 역할을 대행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약 중인데,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곳의 음악 분야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을 알고리즘 뮤직이라고 하는데, 음반 시장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과거에 음악을 창조한 모차르트나 베토벤과 같은 작곡자들인데,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이 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로봇부터 스스로 학습하는 로봇까지 인공지능이 날이 갈수록 똑똑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감성적인 클래식 음악 연주곡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피아노 선율. 오래된 클래식 음악 같지만 사실 이 곡은 로봇이 작곡했습니다. 사람의 실력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은 쿨리타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쿨리타는 마치 도서관처럼 저장된 음악 소스를 규칙적으로 조합해 음악을 만듭니다. Taking a musical score and performing basic harmonic analysis on it. So Kulita does need a little bit of help to get going with the learning, but when she has an analyzed score, she then looks for high-level patterns in it.
실제로 쿨리타가 바흐의 음악적 요소를 조합해 만든 곡을 100명에게 들려줬더니 대부분 실제 바흐의 곡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음악 아니면 작곡의 패턴이나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결합함으로써 한 사람의 작곡가가 창조해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인공지능이 생성해내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죠. 연구팀은 메탈리카와 모차르트의 음악처럼 교향곡과 대중음악을 혼합하는 것이 쿨리타의 다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이것만 봐도 인공지능이 이제 많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고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중세 유럽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 아시죠? 1999년 지구 종말설을 예언했는데요. 또 2012년 지구 멸망설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인류는 크고 작은 인류 멸망 시나리오를 접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이 인류 생존에 아주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나서서 세계인들의 이목이 또 한 번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고는 정말로 맞아 떨어질까요? 뉴스지에서 확인해 보시죠. The development of full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spell the end of the human race.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위험성을 수위 높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인류 멸망 가능성을 제기하는 그의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6년 그는 갑작스러운 온난화나 핵전쟁, 유전공학 바이러스 등의 재난으로 인류가 멸종될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죠. 그렇다면 호킹 박사의 말처럼 미래 인공지능 기술은 실제 인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까요? 현재 인간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지던 영역에 로봇과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구글 직원 중 일부는 매일 무인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지난 3월 미국 LA에서 발생한 지진 기사를 최초로 내보낸 것도 로봇이었습니다. AP통신은 기업 결산 발표 기사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석유업체인 쉘은 최근 고객 안내 데스크에 인공지능인 아멜리아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죠. 이처럼 현실에서 혹은 멀지 않은 미래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로봇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수십 개국 대표들이 모여 인공지능 무기, 이른바 킬러 로봇 개발을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센서로 스스로 목표물을 선택해 공격하는 인공지능 자율 무기로 인해 더 쉽게 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곧 인류의 파멸과 지구 멸망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예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의 진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람들이 빠르고 정확하며 시행착오가 적은 인공지능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통찰력, 노하우, 판단력이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저명한 디지털 사상가인 니콜라스 칸은 사람의 능력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지속적인 행동과 피드백, 결정 절차에 사람이 개입하는 시스템을 설계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 중심의 자동화 모델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을 돕는 부차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대체물이 아닌 협력자가 되는 거죠. If you set up a system that ensures that the operator is going to have a low level of situational awareness, then that is not the person you want to be having as the last line of defense.
다른 한편으로 전문가들은 교육 시스템의 변화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식 암기, 규율 체득 등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현재의 교육 체계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며, 향후 교육 체계는 인간에게 고유하고 자동화되기 힘든 역량들, 다시 말해 감성, 사회성, 창의성, 열정, 협업력 등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과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게 될까요?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점을 보셨는데, 먼저 영상에선 인간의 영역에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역할이 많아져서 인간의 일자리를 침범하고 있고, 이렇게 인공지능의 역할이 많아지면 인간이 인공지능의 역할을 인간이 인공지능의 역할을 통제할 수 없고, 그리고 인간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저희 대응법은,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방법을 잘 사용하지만 인공지능의 기능에 너무 기대고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드물게 인공지능의 기적과 비슷한 해결책을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인공지능은 획기적인 개선보다는 진화론적인 개선을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래 인공지능에 대한 11주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